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세상이 달라지니까 알아야 되는 말이 참 많이 늘어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이렇게 스마트폰 앱 안에서 결제하게 돼 있는 걸 인앱 결제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인데 이걸 강제하는 요 조항을 두고 지난달 미국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미국 법원이요. 애플에게는 외부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지만 독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제거할 권리는 여전히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서 이 소송을 걸었던 회사하고 애플이 반반씩 이겼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도 세계 최초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모시고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게임 이 포트나이트를 개발한 에픽게임즈 이 회사가 애플하고 소송을 해서 한동안 큰 화제가 됐는데 네. 1년 이상을 끌다가 지난달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그거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예, 뭐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그 포트나이트라고 아주 유명한 게임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넘는 사용자가 있는데 이 포트나이트 iOS 앱하고 안드로이드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구글하고 좀 애플이 요구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그 결제 옵션을 좀 자체적으로 붙였어요. 예, 이제 붙였는데 원래 애플이나 구글은 이런 좀 행위를 아예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네. 결제할 수 있는 링크는 안 되고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이 운영하는 고 결제 시스템만 게임 쓰라는 앱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게임 앱은 결제 시스템은 무조건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를 좀 써야 되고요. 좀 이런 게 좀 다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에픽 게임즈가 좀 내놓고 어떻게 보면 들이받은 거죠. 반대세. 네, 이게 네. 뭐 못 참겠다 하고서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제 좀 반기를 좀 들었고 이제 이 앱을 이제 결제 옵션을 추가해서 앱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애플과 구글이 정책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 앱을 비슷한 시점에 이제 퇴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앱에서 네. 지워버렸다는 얘기죠. 네,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을 못하게 이제 없애버린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뭐 에픽 게임즈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거고요. 좀 그쵸. 여기 맞서서 좀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좀 단독점 소송을 걸었고 저는 좀 이게 좀 나름대로는 에픽 게임즈가 좀 바랬던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독점 이슈를 좀 제기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그래요. 대해서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애플과의 소송권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양쪽의 손을 애매하게 반씩 들어줬다 이런 평가도 있고요. 결국은 돈 문제잖아요. 네. 수수료를 우리가 먼저 그 선의자처럼 떼가는 그 구조. 대체 애플이 수수료로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뭐 애플과 구글 모두 이제 앱마켓 정책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거든요. 이제 애플의 경우는 이제 앱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유료 앱이나 아니면 이제 그 디지털 콘텐츠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앱들의 경우인데 그 앱 내에서 어떤 결제가 일어날 경우에 네. 30% 수수료를 처음부터 이렇게 부과하는 정책을 좀 유지를 해왔고 예, 그러다 작년에 이제 에픽 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 수수료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예의주시하면서 애플이 이제 연간 매출 $100만 미만의 개인 개발자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료 30%에서 15%로 좀 낮추는 쪽으로 좀 정책을 지금 바꾼 상태입니다. 근데 구글하고 애플 인앱 결제 논란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네. 이 상황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에픽 게임즈에게는 일단 애플 90일 안에 외부 결제를 허용해라. 에픽 네. 게임즈 입장을 좀 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애플에게는 그래 포트나이트 이 보니까 계약서를 위반했네. 제거할 권리가 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좀 사실 판결이 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좀 법원이 좀 애플에게 좀 어떤 금지 행위를 이제 어떤 행위를 금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좀 에픽게임즈에게 유리한 판결이 아니냐는 일부 보도가 좀 있었는데 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번 어떤 소송에서 핵심은 에픽게임즈는 그 애플의 앱스토어가 독점적인 시장이라는 거를 법적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에픽게임즈 입장에선 iOS의 애플 앱스토어가 아니라 다른 앱마켓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앱스토어가 아니더라도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통로를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집중적인 쟁점으로 몰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는 이런 핵심 쟁점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제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을 좀 침해할 수 있으니 외부 결제 옵션 링크 이제 인앱 결제가 아니라 외부 링크를 붙이는 거하고 이거 정도는 허용해라. 이제 이 정도에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좀 뭐 큰 틀에서 보면 에픽은 뭐 가장 원했던 것들을 사실상 거의 얻지 못했고 애플 입장에서는 뭐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부분에 일부에 좀 균열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에픽게임즈의 핵심 쟁점을 잘 방어를 했기 때문에 뭐 저 개인적으로나 좀 주변에서도 뭐 이번 소송은 뭐 좀 애플에게 굉장히 유리한 판결이었다. 이런 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백전노장 IT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애플이 약간 유리했던 소송이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약간 시장의 예상하고 좀 다른 판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를 좀 규제하고 독점적인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네네. 있잖아요. 해서 연방법원의 판결이 저는 황희정승인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냈을까요? 제가 이제 좀 뭐 이 이슈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불거졌기 때문에 그 소송에 대해서도 관측들이 좀 뭐 외신들을 통해서도 꽤 나왔었거든요. 근데 좀 큰 틀에서 보면 좀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소송에서 이기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관측이 사실 좀 많았어요. 뭐 이번 결과도 좀 그런 예상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좀 보여지고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좀 뭐 어쨌든 그 이번에 판결 자체는 미국의 현행 어떤 독과점법의 제도의 틀 안에서 좀 결정을 좀 내린 것으로 보고요. 제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 미국의 반독점법 같은 경우에 어떤 소비자 좀 이익에 좀 우선시하고 있고 네. 시장의 어떤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 소비자 이익을 좀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독점이라고 좀 입증하기가 어떤 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으면 좀 그런 주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 판결을 좀 봐도 그런 좀 연장선상에서 이번 판결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법원은 어떤 뭐 소비자 입장에서 애플의 이제 인앱 결제만을 강요하는 것 자체는 반경쟁적이다라고 좀 명시를 했지만 에픽게임즈가 요구한 대로 앱스토어 자체가 독점적 시장이다. 이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현행 미국의 어떤 반독점 제도의 어떤 틀이 좀 이런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 그러면 네. 이 문제를 소비자 쪽에서 제기했다면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어쨌든 뭐 미국에서는 집단 소송이 되게 좀 많이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 어떤 경쟁 업체가 어쨌든 독점법을 상대로 이제 애플을 네. 이제 좀 소송을 건 거기 때문에 어떤 좀 판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뭐 심각하게 침해당하지 않는 이상 좀 이거를 뭐 애플의 앱스토어가 이제 독점이다라고 규정할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아. 네, 애플의 스마트폰 점유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15% 정도 되거든요. 뭐 충분히 대안이 있다라고 애플은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애플이라는 미국의 자존심과 같은 회사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즈니스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했겠죠. 그래서 독점은 아니지만 반경쟁적이다. 이런 어찌 보면 형용 모순 같은 판결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 판결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뭐 좀 항소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이번 판결만 놓고 보면 그 iOS 앱 개발자들은 외부 결제 링크나 버튼을 이제 앱 내에 추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에게 애플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대안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홍보도 좀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메일 등을 통해서 좀 알릴 수도 있게 됐고 그전에는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 봉쇄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하지만 이제 외부 결제 링크라는 게 네. 이게 좀 뭐 이제 말로만 이해를 하면 이제 애플의 인앱 강제 정책이 이제 무너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그 지금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앱 내에서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손쉽죠. 네, 근데 네. 이제 외부 결제 링크라는 것이 링크를 누르면 그 앱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웹사이트를 가게 되거든요. 먼 데까지 갔다 와야 네, 되는군요. 이제 웹사이트를 가게 되는데 네. 좀 앱을 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이런 과정 자체가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넷플릭스나 이제 스포티파이 같은 좀 구독형 컨텐츠 앱들은 좀 이번 결정으로 나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앱들은 한 번만 결제를 하고 나면 구독을 좀 끊을 때까지 계속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임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특히 이제 아이템 판매 위주의 어떤 게임 앱 같은 경우는 불편하죠. 수시로 이제 결제 네.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이제 게임 사용자가 이제 결제 링크를 눌러서 이제 별도 페이지에 가서 결제를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로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 상황은 그 양쪽의 길은 열어 주었으나 네. 판단은 소비자에게 맡긴다. 미국 법원이 어찌 보면은 한 발 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뭐 드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애플에서 최근에 새로운 인앱 결제 시스템을 내놨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얼마 전에 이제 iOS 15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인앱 결제 부분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좀 사용자가 인앱 구매를 하고 나서 이제 환불을 바로 할 수 있게 좀 그걸 좀 쉽게 해줬다는 부분하고 네.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그 앱을 구독하는 사람들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제 좀 추가했습니다. 좀 예를 들면 이제 구독 만기가 다가오는 사용자들을 좀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개발자들이 이제 좀 제때 어떤 구독을 좀 연장할 수 있도록 좀 프로모션을 걸 수 있게 해주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됐습니다. 뭐 그 정도는 진짜 해줘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이 부분을 드는데. 뭐 사실 이제 뭐 대규모 네. 업데이트로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애플 입장에선 좀 뭐 대외적으로 이제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위해 좀 편의성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도 비춰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상황이 진전이 됐는데 네. 자, 애플이라는 세계 최고의 빅테크를 향해서 소송을 걸었던 에픽게임즈. 이 회사가 좀 후환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라는 CEO라는 사람이 네. 굉장히 좀 어그레시브한 강성이죠. 네, 강성이죠. 뭐 네. 트위터를 통해서 뭐 굉장히 자기 주장도 좀 네.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인데 짧은 영화지만 네. 단어가 굉장히 격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판결 이후에 이제 그 퇴출당했던 포트나이트가 앱스토어에 좀 복귀할 수 있겠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였는데 좀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선 좀 뭐 여전히 좀 어렵고요. 좀 뭐 애플 입장에서 이제 그 판사가 그 포트나이트 앱을 뭐 앱스토어에 다시 넣어주라고 판결을 하지 않았고 네. 그 판사는 오히려 이제 좀 뭐 앱스토어 그 에픽 게임즈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애플이 포트나이트를 퇴출시킨 거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또 뭐 에픽 게임즈는 벌금까지 또 부과를 받았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애플이 오케이 하지 않는 이상은 포트나이트가 다시 뭐 앱스토어에 들어갈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사실 이제 좀 뭐 에픽 게임즈의 그 팀 스위니 CEO가 네. 그 최근에 이제 트위터에서 올린 내용을 좀 보면 애플에서도 좀 항소 법원의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뭐 그 포트나이트는 올라올 수 없다. 이 부분을 통보받았다라고 좀 올렸더라고요. 예. 안 받아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삐졌다. 애플이 삐져서 당분간은 이 에픽게임즈가 만든 포트나이트는 앱스토어에서 안 팔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뭐 지금은 뭐 에픽 게임 포트나이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에픽 게임즈 계정 자체 앱스토어 계정 자체가 지금 금지된 상태라 뭐 포트나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에픽 게임즈 앱들도 다른 게임도 못 파는군요. 네, 지금은 좀 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뒤끝이 있는데 네. 자 에픽게임즈도 반격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판결이 좀 나온 뒤에 팀 스위니 CEO가 좀 트위터에 올린 게 좀 말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번 판결 자체가 이제 개발자들이나 사용자들을 위한 승리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불만을 제기를 했고 네. 곧 이어 이제 좀 항소를 했습니다. 애플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좀 양사간 소송전이 좀 계속 될 것 같고요. 좀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에 대해서 이제 좀 앱 개발사들이 너무 뭐 깐깐하다, 네. 뭐 불투명하다, 음. 비싸다 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뭐 예전에 종종 있었는데 좀 에픽 게임즈처럼 이렇게 내놓고 들이받는 경우는 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거든요. 저도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봐도 저쪽이 갑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일각에선 좀 에픽 게임즈가 이제 어느 정도 마케팅 전략 차원에서 좀 애플과의 1대1 구도를 좀 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프레임. 네, 그런 측면 어쨌든 뭐 에픽 게임즈 입장에서 이게 1년 이상 논쟁을 좀 끌어오면서 네. 뭐 좀 존재감을 많이 과시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네. 엄청난 보도량을 자랑하는 건 맞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 게임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바이든 행정부의 빅테크 때리기는 어쨌든 계속되는 거 맞죠?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규제 논의가 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뭐 이렇게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어떤 그 의도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조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좀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미국 의회에 이제 5건의 반독점 관련 법안들이 상정이 돼 있고요. 네.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좀 아마존이나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좀 행사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마련하는 게 좀 골자고요. 좀 예를 들면 좀 인수합병 제한이나 아니면 자기들이 운영하는 어떤 플랫폼에서 그 플랫폼을 자신들이 다른 제품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렇게 좀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어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좀 포함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법이 최종 통과가 되면 어쨌든 뭐 빅테크 산업 전체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게 세계 최초로 이른바 구글 갑질 금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구글도 우리가 그동안 큰 게임 회사들한테 30%씩 무조건 뗐는데 네. 앞으로는 다른 종목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냈으면 좋겠어라고 일방적으로 일단 선언을 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면서 어쨌든 이 법이 국회를 통과를 한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 에픽게임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구글하고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뭐 문제 제기를 국내에서 어쨌든 굉장히 뭐 인터넷 기업 협회나 이제 아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나 구글이나 애플의 이제 수수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왔고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많이 반영이 돼서 이제 법안으로까지 이제 연결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뭐 구글이나 애플에게 뭘 바꿔달라라고 계속 주장을 할 수 있어도 에픽게임즈처럼 아예 뭐 결별을 선언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특히 이제 모바일 비중이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결별을 선언하기는 현실적으로 뭐 좀 타격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구글이나 애플의 좀 앱 마켓이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치는 기업들에게는 네, 뭐 수수료가 비싸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효율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국내 게임 개발사들이 전 세계 시장에 우리 모바일 게임을 팔려면 네. 어찌됐든 그들의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는 장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극단적으로 갈등을 가져가긴 어렵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결국은 구글 갑질 방지법 이건 국내용입니까? 그럼? 구글 이제 제가 표현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글 갑질 방지법보다는 이제 네. 명쾌한 의미로 이제 그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이라는 네. 표현을 좀 쓰는데요. 좀 국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각국에서도 한국에서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된 걸 관심 있게 봤고요. 외신들에서도 비중 있게 보도가 됐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네, 되게 중요한 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계속 주목할 만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구글이 우리나라 콘텐츠 회사들이 얻어간 수익도 장난 아니다 이런 성명도 발표를 했는데 네. 앞으로 뭐 법적인 대응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앞으로도 디지털투데이의 황치규 기자 통해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